속보 KF-21 스텔스 추적 성공. 국가연 개발에 미국도 손들었다. KF-21 세계 최초 기술 독점. KF-21이 세계 최초로 스텔스 추적 기술을 확보하면서 전세계 방산업계를 놀라게 만들었다. 이번 기술 개발은 한국 국방과학연구소, 국가연,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미국조차 감탄하며 손을 들 정도로 혁신적인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KF-21이 스텔스 기체를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게 됨에 따라 한국은 세계 군사 기술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현재까지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하는 기술은 극비로 유지되었으며 미국, 러시아, 중국 등 몇몇 군사 강대국만이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이 KF-21의 스텔스 탐지 및 추적 기술을 탑재하면서 방산업계의 판도를 뒤흔들 결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미국조차도 이 기술이 한국에서 개발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으며 국가연의 연구 성과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KF-21은 최신형 AESA 레이더와 인공지능 기반의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결합하여 기존의 스텔스 탐지 기술보다 훨씬 정밀하고 신속한 추적이 가능해졌다. 이 기술이 실전에 적용되면 적군의 스텔스 전투기나 무인기, UAV를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으며 공중전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의 F-22 랩터와 F-35, 중국의 J-20, 러시아의 Su-57 같은 최신 스텔스 전투기들도 KF-21 위 탐지 시스템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술 개발은 단순히 군사적 의미를 넘어 한국이 항공전자전, EW, 기술 분야에서도 세계를 선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되었다. KF-21이 스텔스 탐지 기술을 탑재함에 따라 향후 전투기 수출 경쟁에서도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여러 국가에서 KF-21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스텔스 전투기를 운용하는 국가들은 이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조차도 이 기술을 인정하며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방산 기술력이 세계 최정상급 수준에 도달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신호다. 앞으로 KF-21위 양산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이 기술은 더욱 발전할 것이며 한국 공군뿐만 아니라 동맹국들에게도 중요한 전력 강화 요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KF-21의 성공적인 기술 독점과 스텔스 탐지 능력 확보는 한국이 군사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결정적인 순간이며 세계가 주목하는 방산혁명의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해 무기 첨단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산물이 KF-21과 KDDX 구축함이다. 항공산업 불모지였던 한국공군은 KF-21로 첨단 항공기술 자립에 나섰고 노후화된 미국 구축함을 사용하던 해군은 차세대 구축함 KDDX 개발에 성공했다. 6.25 전쟁 당시 한국 공군의 전력은 전무했다. 미그-15 전투기를 운용하던 북한과 중국 공군에 대응하기 위해 미군만이 F-86 세이버를 1950년 말부터 투입했다. F-86 세이버는 압록강 근처에서 벌어진 교전에서 승기를 올리며 공중전에서 우위를 확인했다. 전쟁이 끝난 1955년 미군은 군사원조의 일환으로 한국 공군에 F-86F 세이버를 제공했다. 한국 공군의 첫 제트 전투기였던 F-86 세이버는 1960년에서 1970년 년대까지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 활용됐다. 한국은 F-5A, B, F-4 팬텀 E, F-5E, F, F-16C, D, KF-16, F-35A 등을 미국에서 도입하며 공군 전력을 현대화했다. 군사적 자립과 더불어 항공산업 육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2015년에 국산 전투기 KF-21 개발이 본격 시작됐다. KF-21은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이 주도하고 국방과학연구소,
에드가 협력한 장기 프로젝트다. 전체 개발비의 20%를 인도네시아와 분담하는 국제협력 방식으로 진행됐다. AESA, 능동 이상 배열, 레이더, 스텔스 설계, 다기능 디스플레이를 비롯한 최신 기술이 대거 적용됐다. 완전한 5세대 전투기는 아니지만 4.5세대급 전투기로 부분적으로 스텔스 기능도 갖췄다. 2022년 7월 첫 시험 비행으로 개발이 본 궤도에 올랐고 2023년까지 시제기 5대가 시험 비행에 투입됐다. KF-21은 현재 5세대뿐 아니라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6세대 전투기 개발이 성공할 경우 AI 전술 참모, MR 기반 운용 통제 기술 등도 추가 공급 가능하기 때문에 공중 무인전에 필요한 핵심 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 KF-21 개발이 완료되면 국내 유동무기 관련 분야도 유리하다. 과거에는 미국 보잉 록히드 마틴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어. 전투기 생산업체와 해당 국가의 허락 없이는 국산 유도무기를 장착할 수 없었고 공대함 미사일 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한국 해군의 첫 구축함은 1950년대 미국의 원조로 받은 것이었다. 1959년 도입된 충무함 DD-91은 미국 해군의 플래처급 구축함이었다. 1967년 한국 해군 초계함 참수리호가 북한 해군의 어뢰정 공격으로 격침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미국으로부터 기어링급, 알렌음, 선너급 등 노후화된 구축함을 추가로 인도받으며 전력을 강화했다. 우리 해군은 기존 구축함 노후화가 심화하고 북한 해군의 잠수함 위협이 커지자 1980년대 초반 해군력 증강 계획인 KDX, 코리안 디스트로이어 익스페리멘털 사업을 시작했다. 국산 구축함 개발 사업인 KDX는 관계토대왕급 KDX-I, 1996년에서 2001년, 충무공 이순신급 KDX-II, 2003년에서 2008년, 세종대왕급 KDX-3, 2008년 물결표 현재 KDDX 차세대 구축함까지 진행됐다. 구축함의 배수량은 3,200톤급에서 1만 톤급 이상으로 늘었다.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은 2006년 서해 교전과 해상 경계작전에 투입돼 성능을 입증했다.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한국 해군의 첫 이지스 시스템 탑재 구축함이다. 구축함은 대규모 해상 전투가 아닌 비대칭 전력 대응과 긴장 국면 관리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가장 많은 활약을 보인 구축함은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이다. 2002년 제2연평해전,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2011년 아덴만 여명작전에 투입됐다. 현재 개발 중인 KDDX는 배수량 8,000톤급으로 완전 국산화된 전투체계와 스텔스 설계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 구축함은 대잠대공대함 능력을 통합한 다목적 전투함으로 2030년 대초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한다. 북한의 잠수함발 사탄도미사일, SLBM, 위협 및 동북아시아 해상 갈등 상황에서 전략적 가치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2. 스페이스X 로켓, 스타쉽 시험 발사. 현지에선 민피해, 지적.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며 후보 시절 트럼프의 강력한 지지자였던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이 미국에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달화성 탐사를 목표로 개발 중인 대형 발사체이자 우주선인 스타쉽이 주목받고 있지만 미국 현지에서는 스타쉽 발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스타쉽은 스페이스X의 차세대 우주 발사체다. 1단 로켓 부스터, 슈퍼헤비와 우주선 스타쉽 2단으로 구성됐다. 1단과 2단을 합치면 높이가 120m에 달한다. 스타쉽은 우주선과 로켓 전체 시스템 100% 재활용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 지금까지 7번째 스타쉽 시험 발사가 진행됐다. 2023년 4월 첫 시험 발사에서 2단 로켓이 분리되지 않은 채 발사. 4분 만에 공중 폭발했으나 같은 해 11월 두 번째 발사에선 2단 로켓 분리와 33개 엔진을 전부 점화하는 데까지 성공했다.
지난해 3월 세 번째 시험 비행에서 스타쉽은 48분간 비행하며 궤도 도달에 성공했다. 지난해 6월 네 번째 비행에서 스타쉽은 예정된 비행에는 성공했지만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과정에 기체가 상당한 정도로 파손됐다. 지난해 10월 다섯 번째 비행에서는 거의 전 과정을 계획에 가깝게 이행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메카질라로 불리는 발사탑에 젓가락 8 장비를 이용해 대형 로켓 부스터를 지상 위 공중에서 온전히 회수하는 데에도 성공해 스타쉽 개발 가도에 큰 이정표를 세웠다. 지난해 11월 진행된 여섯 번째 발사에서 스타쉽은 궤도 비행에는 성공했지만 메카질라로 로켓 부스터를 잡는 데는 실패했다. 지난 1월 이뤄진 일곱 번째 발사에서 스타쉽은 폭발했다. 발사 후 예정대로 1단 로켓 부스터와 2단 우주선이 성공적으로 분리됐으나 2단 우주선이 폭발하면서 비행을 이어가지 못했다. 로켓 부스터는 부드럽게 하강해 메카질라에 안착했다. 스타쉽이 일곱 번째 지구궤도 시험 비행에서 폭발하면서 스페이스X는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다. 미국 연방항공청 FAA는 17일 현지 시간 성명에서 스페이스X가 1월 16일 발사를 진행하던 중 발생한 스타쉽 기체 손실에 대해 사고 조사를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당시 스타쉽 우주선이 폭발하며 나온 파편들이 주황색과 흰색으로 빛나며 유성우처럼 하늘을 가로지르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이날 스타쉽은 항공기 경로에 영향을 미쳤다. FAA는 스타쉽 기체가 폭발한 직후 2단 우주선 폭발로부터 나온 파편 대응 구역을 활성화하고 우주선 잔해가 떨어지는 지역 일대에서 항공기가 속도를 잠시 늦추거나 출발 위치에서 잠시 멈추게 했다고 말했다. CNN에 따르면 FAA는 마이애미 국제공항과 포트로더데일 할리우드 국제공항을 출발하는 항공편이 스타쉽 폭발로 인해 평균 1시간가량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스타쉽은 크기가 커서 폭발할 경우 파편으로 인해 주변 사람이 사는 지역에도 피해를 입힐 수 있다. 16일 CNN은 지금껏 스타쉽은 비행 과정의 시작과 끝에서 폭발해 발사장이나 지정된 착륙 지점 주변에서 잔해가 흩어졌지만